도박 초심자가 도박하면 돈 딴다 이런 얘기가 있죠. 자급축으로 시작했다가 20년, 30년 하면 돈도 다 잃고 가정도 무너지고 직장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도 늘 조심성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도박에 잘 빠지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처음부터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도박에 잘 빠지는가 한번 볼까요?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신과 의사 신영철입니다. 오랫동안 도박 중독 환자를 보다가 예전에 제가 만났던 분 가운데 한 분은 거의 500억 가까이 잃은 분도 있죠. 아주 꽤 유명하신 분이고 그 외에도 몇십억 잃었다, 이거는 기본으로 있는 거죠. 도박에 왜 빠지느냐?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상당히 복잡한 문제여서 한마디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말하면 타고나는 기질도 있고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성격도 있고 다 있겠지만 대부분 도박 한두 번 해보지 않나요? 도박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 다 하지. 불확실한 결과에 대해서 돈을 걸고 하는 내기를 다 도박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는 다 해봤죠. 그렇다고 중독자가 되지는 않죠. 처음에는 대부분 심심풀이, 호기심, 재미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소질이 있는 사람이 빠지는 거죠. 우리 카지노에 들어가도 처음 갔는데 너무 재밌어. 밤새는 줄 모르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한 30분 들어갔다가 저는 재미없어요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 갔는데 이거는 타고난 기질이라는 게 있죠. 그런 자극이 왔을 때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 않은 사람이 있죠. 자극이 막 흥분되는 사람은 아무래도 그 기질을 타고났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사람들이 도박을 접했을 때 초기에 돈을 따는 빅윈이라는 시간이 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아. 그리고 잃고 따고를 반복하다가 그 재미를 잊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돈을 잃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회를 해야 되잖아요. 계속 빠지게 돼요. 처음에는 심심풀이 재미로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돈을 잃고 따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고 결국은 잃게 되고 마지막에는 그게 재밌고 좋아서라기보다는 그래서 빠져나올 수가 없죠. 이런 돈을 만회해야 되고 또 현실로 돌아오는 순간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빚이 1억이야. 그런데 도박을 하는 동안은 그게 빚이 아닙니다. 확정이 안 됐잖아. 내가 딸 수도 있잖아. 그런데 내가 이제 도박을 그만둬야 되겠다. 그리고 나오는 순간 확정 손실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현실에서 감당해야 될 문제가 되는 거죠. 엄청난 일이죠. 도박을 10년, 20년 했다고 가정하면 다른 일상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가정도 피폐해졌죠. 직업 수행도 문제가 생기죠. 친구들도 사라졌죠. 도박 끊고 뭐 할 거예요? 계속 해야지.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중독에 빠지고 또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또 빠져나왔다 하더라도 재발하고 이런 과정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100번 도박을 했는데 100번 다 잃었어. 도박할 거예요? 안 하지 당연히. 보상이 한 번도 주어지지 않으면 중독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몇 번 잃었는데 한 번 와. 재미가 있어. 또 몇 번 쭉 잃었는데 안 돼. 계속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번 크게 와버려. 그럼 이제 또 자극이 오잖아요. 이 반복적인 행동을 하게 돼 있죠. 그러면 도박 초심자가 도박하면 돈 딴다 이런 얘기가 있죠. 사실은 돈 따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도박하면 돈을 따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작년 8월 27일 날 오후에 어디서 뭐 했나요? 기억이 안 나죠, 당연히. 그날 로또 해서 가지고 한 50억 땄다고 칩시다. 당첨됐어. 기억날까? 당연히 기억나죠. 번호 순서까지 기억이 나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일반적인 기억은 뇌에서 사라지게 되죠. 그러나 엄청난 사건은 기억에 남습니다. 이것을 이모셔널 메모리, 감정 기억이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감정이 동반될 때는 부신에서 아드레날린이라는 물질이 나오면서 뇌에서 스트레스 호르몬과 함께 기억을 강화시킵니다. 그게 엄청나게 부정적일 때도 있지만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행복해서 이럴 때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씩 10번 잃었어. 그럼 마이너스 얼마예요? 1000만 원이잖아. 500만 원 한 번 땄어.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500이죠. 근데 이 중독자의 뇌에는 한 번 500을 땄던 기억만 남아 있습니다. 소소하게 100만 원씩 10번 잃었던 기억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뒤로 밀어놓고 내가 크게 땄을 때 그때 막 500 터졌던 이 기억을 하고 있는 그걸 빅윈이라고 합니다. 이 기억이 남아있으면은 실제로는 내가 마이너스지만 항상 그 빅윈을 꿈꾸게 되죠. 이게 이제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과 도박 중독을 비교해 봅시다. 어느 게 더 무섭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둘 다 힘들죠. 그런데 도박에는 돈의 문제가 개입이 되잖아요. 둘째는 한계가 없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라도 선생님 소주를 100병 마셨습니다. 이런 분은 없죠. 하루에 기껏 마셔봤자 10병이죠. 신체가 한계가 있잖아. 도박은 한계가 없습니다. 돈이라는 한계가 있잖아. 돈 떨어지면 못하잖아. 돈 떨어지면 어떡하면 돼요? 빌리면 되고 또 못 빌리면 훔치면 되고 가족 협박해서 뺏으면 되고 돈이라는 게 한계가 없습니다. 이제 끝을 모르고 올라간다는 뜻이죠. 둘째는 물론 가족들 힘들지만 알코올 중독은 개인의 문제가 신체가 나빠져도 개인이 나빠지는 거잖아요. 도박 중독은 사돈의 팔촌까지 끌고 들어갑니다. 내가 빚지고 문제 생기면 누가 도와줘야 돼요? 엄마가 갚아주잖아. 아내가 돈을 대주잖아. 같이 끌려 들어가요.
심지어는 저는 친누나가 돈을 대주고 그걸로 해서 가지고 파산하고 이혼하고 자살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 정도로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 사회가 왜 도박 중독자한테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왜 도박 중독 예방하자 그러고 치료해줘야 되느냐?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그런 건데 그게 아니고 이게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문제로 버려두기에는 우리 사회가 치료해야 할 대가가 너무 큽니다. 우리가 담배 금연하자 캠페인 하잖아요. 자기가 피우는 거 우리가 왜 캠페인해? 그게 아니고 그게 더 싸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도박 마찬가지입니다. 술도 마찬가지지만 그걸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치료해야 될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도박에 빠지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만 빠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나이 상태라든가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서 물론 중독에까지 갈 수는 있습니다. 많지는 않겠죠. 제가 아는 분 가운데는 돈을 꽤 많이 잃은 분이 있는데 평생 한 번도 도박을 해보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정년퇴직 후에 도박에 빠졌어요. 큰 돈을 잃었어요. 퇴직금 다 잃고. 당연히 젊을 때부터 도박을 했을 거라고 가정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한 번도 안 했대요. 왜 그렇게 됐냐? 정년퇴직하고 나니까 이 열정과 에너지가 갈 곳이 없어요. 평생을 일만 하면서 살았어요. 은퇴하고 나니까 시간도 많고 무료하고 이 에너지를 쓸 곳이 없잖아. 우연하게 친구가 소개한 카지노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 사람을 역으로 돌아가 보니까 평생 도박을 안 한 게 아니고 평생 도박을 한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사람이 가진 열정과 에너지를 전부 일에 쏟아 일 중독자였던 거예요. 이 일 중독이 나중에 흔히 말하는 교차 중독으로서 도박에 빠진 것뿐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어릴 때부터 조금씩 내기하고 자극을 받던 것이 어느 순간에 우연하게 그게 중독의 길로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도 늘 조심성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도박에 잘 빠지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처음부터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도박에 잘 빠지는가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제가 자극추구형이라고 이름 붙여놨는데 어디 빠지면 아주 뿌리를 뽑는 친구들이 있어요. 구슬치기, 딱지치기 해도 다 따야 돼. 이 승부사의 기질을 가진 친구들이 있어. 자기는 구슬치기에서 이러면 밤에 잠이 안 온대. 다음날 그 친구를 꼭 불러내서 다 따야 잠이 온대. 이런 승부사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 뇌가 심심한 걸 못 견딥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요구해요. 그리고 승부사의 기질도 있으니까 뭘 해도 잘하죠. 운동을 해도 이겨야 되고. 이런 이 에너지가 좋은 쪽으로 잘 방향을 잡으면 사회적으로 성과를 많이 냅니다. 이게 방향을 잘못 잡으면 엉뚱한 곳으로 가서 자기를 해치고 가족을 해치고 사회를 해치는 쪽으로 갈 수 있죠. 이게 바로 도박이에요. 그런 친구들이 보면 약간 요즘 ADHD라고 많이 듣잖아요.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자극 추구, 새로운 데 대한 호기심 되게 많습니다. 처음에 할 때 너무 재밌다 그럽니다. 한 석 달쯤 되면 딴짓하고 있죠. 이 뇌가 더 이상 자극을 계속 받으면 반응을 하지 않잖아요. 또 새로운 자극을 찾아 나가요. 근데 이게 도박이 그걸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분들이 제일 잘 빠지고 두 번째는 약간 반대의 개념인데 현실 적응이 잘 안 되는 분들, 현실 도피적인 의미에서 도박이 큰 역할을 합니다. 현실에서는 우울하고 재미도 없고 갈등도 있고 고민도 많아. 근데 도박장 가 있으면 만사를 다 잊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빠져있는 동안은 다른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되거든. 현실 도피적인 적응장애형이 또 도박이 잘 빠져요. 자극축으로 시작했다가 20년 30년 하면 돈도 다 잃고 가정도 무너지고 직장도 없어지고 현실 도피형 도박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딱 부러지게 구별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두 가지 유형이 가장 현실적으로 많은 유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극추구형의 사람들은 약간 기질적으로 타고나는 게 훨씬 큽니다. 좋은 쪽으로 말하면 열정과 에너지가 있고 막 뭐든지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이게 뇌가 끈기가 없죠. 쉽게 실적 내고 새로운 자극을 끊임없이 추구하는데 어린 시절부터 보면 약간 표시 나죠. 호기심 많고 좀 설치고 모든 데 관심 많고 이게 꾸준하게 이어지는 성향이 좀 적은 것들이 중독에 빠질 소질이 많은 성향입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고 방향성의 문제라는 것이죠. 좋은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과를 낼 수도 있고 약간 타고나는 기질적인 요인이 많고 정서적이거나 현실 도피적인 것은 꼭 타고나는 거라기보다는 환경적인 요인이 더 클 수도 있죠. 자, 이 도박자가 완치되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자, 알코올 중독자가 저 술 끊었어요. 완치되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죽을 때 돼봐야지 어떻게 알아요? 10년 있다 마실지 어떻게 알아? 예를 들면 중독이라는 문제는 우리가 치료라고 하지 않습니다. 치유 또는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술을 안 마신다, 도박을 안 한다, 이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목표로 잡는 순간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게 아니고 술을 안 마시고 도박을 안 하고 뭘 하느냐에 달려있잖아요. 도박이 이 사람을 성격을 황폐하게 만들거든요. 전혀 그러지 않던 사람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모든 걸 다 피해주고 죄책감도 없고 이게 원래 그랬던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도박이라는 녀석이 이 사람의 성격까지도 변화시켜버리거든요. 치유 회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도박 끊는 걸 넘어서 이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품성을 회복하고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고 오히려 한 단계 더 성장해서 자기와 가족과 세상에도 기여할 수 있는 건강한 모습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뭐 술 끊었다 도박 끊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박은 단순히 끊었기 때문에 치료가 됐다라고 말하지 않고, 둘째는 재발을 잘하는 병이잖아요. 만성적인 병입니다. 당뇨 환자가 약을 먹었어. 당뇨가 떨어졌어. 약 끊어도 되나요? 아니잖아요. 관리해야 되잖아요.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내가 도박을 안 하고 있다고 도박병으로부터 회복되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독을 90일 병이라고 말합니다. 굳게 결심하면 90일 동안은 자기 마음으로 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만히 놔둬도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했잖아요. 나가면 석 달은 술 안 마실 수 있습니다. 도박 중독자야. 치료받고 나갔어. 몇 달은 잘 버팁니다. 아이고 생각도 안 난답니다. 큰 일이 벌어져 있으니까 욕구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환경은 차단됐으니까 돈도 없죠. 도박할 수도 없고 생각도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문제가 정리되고 나면 도박 욕구가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때 환경도 좀 풀렸죠. 요게 만나는 순간 또 재발합니다. 그게 평균 90일이라는 뜻입니다. 90일 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걸 잘 넘기면 또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또 고비가 옵니다. 이런 걸 잘 넘기고 나면 이제 5년을 버텨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해 나가는 질병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도박 치료의 첫 번째 계명은 오늘 하루만 잘 보내자, 그런 뜻입니다. 오늘 하루만 술 안 마시면 돼. 오늘 하루만 도박 안 하면 돼. 내일은 내일 또 하면 되죠. 내일 하루만 안 하면 돼. 이게 쌓여서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는 것입니다. 목표를 길게 잡으면 야 나는 도박 끊을 거야. 석 달 뒤에 또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도박 중독을 의지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굳게 결심하면 목숨을 걸고 끊으면 도박 끊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아니 도박하면 난 죽어. 목숨을 걸고 끊으면 가능하겠죠.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중독의 치료는 0 아니면 100밖에 없습니다. 자, 내가 굳게 결심하고 의지로 10번 중에 9번을 참았어.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한 번 갔다는 뜻이잖아. 10번 중에 9번을 참았지만 마지막에 갔어.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완전히 100% 참거나 0%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일부의 사람들은 자연 회복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대부분은 10번 중에 9번을 버틸 수 있어요. 마지막 한 번이 고배가 되어서 재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단순한 의지의 문제라고 버려두기에는 질병으로 보고 치료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중독자에게 술 마시지 마라, 도박하지 마라 의미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조절력을 상실한 사람에게 조절력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죠.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독의 문제, 특히 도박의 문제를 단순한 의지의 문제로 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단도박 모임이라고 있습니다. 단주 모임도 있죠. 술을 끊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모임 AA, 도박을 끊고 싶어하는 자조 모임 GA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일계명이 도박하지 말자 이런 게 아닙니다. 나는 도박 앞에 무력했음을 시인합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지?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쌤 제가 도박 안 하려고 용을 써봤는데요. 안 돼요. 제 의지로 노력해봤는데 안 끊겨요. 이게 일계명입니다. 왜?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도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조 모임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치료를 받게 되는 거예요. 중독 치료의 핵심 첫 번째는 내가 문제가 있어요. 나 도박 중독자예요. 그런데 열심히 혼자 노력해봤는데 잘 안 돼요. 그게 일계명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보통 10년이 걸립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뜻입니다. 술을 마시면 왜 기분이 좋아질까요? 술이 흡수가 돼가지고 뇌에 가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오게 되죠. 이 보상회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보상회로가 활성화되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술 마시면 도파민이 올라간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도박꾼이 예를 들면 도박했을 때 도파민이 100 올라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도박을 안 해, 끊었어. 그럼 100 올릴 일이 있을까요? 뭘로 도파민을 100을 올릴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맨날 재밌어요? 도박처럼 막 몇십 땄을 때처럼 막 그렇게 자극이 빵빵 와요? 안 오잖아. 현실에서는 도박 외에는 100을 올릴 길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10 올라가는 거 10개를 만들면 되죠. 간단한 것입니다. 물론 이론적인 것이지만 한꺼번에 우리 삶이라는 게 도박이나 마약 먹은처럼 인간이 뿅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일상생활에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게 10밖에 올라가지 않지만 우리 생활에서 기분이 좋아질 만한 일들이 있죠. 내가 빠지고 몰입할 곳이 있죠. 비록 안타깝게도 중독처럼 그렇게 막 큰 자극을 주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10개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좋은 클럽에 가입하고 배우고 일하고 사람들 만나고 종교를 갖고 힐링하고 수도 없이 많잖아요. 이거 10개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말하자면 한꺼번에 100을 올렸던 이 도파민을 내 일상에서 10개를 찾아서 100을 올리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방향을 찾으면 되잖아요. 제가 중독자들에게는 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하지 않겠다는 말은 뭐예요? 곧 하겠다는 뜻입니다.
역설적으로. 쌤 이제 다시 도박 안 해요. 이 사람은 석 달 뒤에 한다는 뜻입니다. 왜? 무서운 줄 모르잖아. 내가 중독자요. 도박 너무 무서워. 그래 조심성이 생기잖아. 도망 다니고 늘 긴장하고 지내고. 근데 내가 쌤 저는 자신 있습니다. 도박 안 합니다. 조심할 이유가 없죠. 도움을 받을 이유도 없고 재발 위험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반대로 가족들에게는 뭐라고 가르치겠어요? 하지 말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안 하든가 아무 관계 없잖아. 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는 거짓말을 하게 되죠.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반복되게 됩니다. 도박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의 가족들이 첫 번째 할 일은 관심의 초점을 자기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홀로 선자만이 누구를 도울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힘들어. 아무리 내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다 해도 상대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족에서 도박 중독자가 있어. 남편이 도박 중독자로 쳐. 그러면 이 가족의 온 관심사는 뭐예요? 남편이 도박했나 안 했나? 온 가족이 이제 그것만 보고 있는 거야. 건강하지 못한 가족이죠. 극단적으로 말하면 남편이 도박하건 말건 내 문제가 아니잖아. 분리시켜야 됩니다. 남편이 도박하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모든 우리 감정이나 기분은 남편의 도박 행동에 달려 있어. 이 가족은 회복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빚 문제나 돈 문제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빚은 가족은 관여하지 않고 본인이 알아서 갚아라 그러면 됩니다. 예를 들면 원칙이 뭐냐? 빚은 자기가 갚는 게 원칙입니다. 우리가 도박한 거 아니잖아. 그러면 우리는 남편이 도박 문제와 상관없이 행복하게 살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남편을 보통 사람처럼 대해주면 됩니다. 도박했건 말건 관계없이 보통 때처럼 잘 살아가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순서입니다. 물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쉽지 않죠. 돈 문제부터 시작해서 현실적인 문제니까 끌려다니기가 쉬운데 첫 번째가 우선순위가 나와 우리 가족들에게 있다. 저 사람의 도박 문제는 우리 가족의 1순위가 아니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도박 중독자들은 도박을 끊으면 만사가 해결될 줄 압니다. 빚이 5억이야. 이것만 깔끔하게 해결되면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믿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걸 해결하고 나면 정말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자, 도박하지 않는 보통 사람들은 문제가 없나요? 도박 중독자의 가족 부부들은 이 사람이 도박 문제만 해결되면 다 해결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도박하지 않는 가정에는 문제가 없어요? 많잖아요. 이게 해결되고 나면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문제는 도박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있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좀 거꾸로 역설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하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꾸 우리는 도박했냐 안 했냐 술 마셨냐 안 마셨냐 나머지 시간 뭐 했는데 오히려 거기에 관심을 가질 때 초점을 완전히 바꾸어 볼 때 새로운 치료의 길이 열릴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